그러니까 그냥 전방경사 이꼬르 오리궁둥이라고 외우시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체형을 공부하듯이 외우지 않아도 체형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솔루션의 운동을 내가 머릿속으로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의 체형만 보고도 쑥쑥쑥 지금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가 나오게 되시는 거야. 그러면 반갑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비나입니다. 제가 요 근래 업로드도 전혀 안 하고 유튜브에 약간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에게 큰 용기를 주신 분의 댓글을 읽고 이렇게 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저에게는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에게는 엄청 많은 이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내서 좀 좋은 정보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한번 영상을 그냥 찍어봅니다. 계속 미루다가는 시간이 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자, 오늘은 이제 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은 근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저 역시도 그렇게 배웠고요. 너무 근육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몸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들은요, 근육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관절 자체의 문제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무릎이 아프신 어르신들은 그게 무릎을 피는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통증이 그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는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서 그 근육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몸을 잘 쓰는 비결 아니면 내 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뼈와 뼈 사이를 관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관절은 그래서 대부분 아닌 관절도 뭐 몇 가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뼈와 뼈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움직임 무브먼트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잡고 있는 게 없으면 얘가 이렇게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움직임은 누가 만들어내요? 근육이 수축과 그리고 반대쪽 근육의 이완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면 사실 이 자리에 얘를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인대라는 구조예요. 관절을 잡고 있는 그 더 안쪽에 관절낭이라는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인대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두꺼운 밧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두꺼운 밧줄이 왜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막 뭐 굉장히 큰 압력으로 이렇게 당겨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늘려지다 보면 결국은 툭툭툭툭툭툭툭툭 하다가 나중에 탱 결국 끊어지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대라는 아이가 손상이 될 때는 어떻게 손상이 되느냐? 근육의 문제 때문에 얘가 손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두꺼운 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결국은 끊어지는 것처럼 어떤 무게나 자세 때문에 압박이 인장력이라고 하잖아요. 체중으로 인한 인장력 그리고 뭐 어떤 자세 위치에 대한 인장력이 지속적으로 그 인대에 계속 가해지면 늘어나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인대의 성질이 원래 잘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아줘야 되니까 얘가 늘어나 버리면 얘가 이렇게 쑥 빠져버리잖아요. 그쵸? 안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꽉 잡아주는 성질이라고 보셨을 때 그렇다면 인대는 원래 잘 안 늘어나는 성질이지만 아예 안 늘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런 인장력이 지속적으로 인대에 가해진다. 그러면 인대가 결국은 천천히 오랜 세월 동안 늘어나겠죠. 그런데 인대는 성질이 잘 늘어나지도 않지만 한번 늘어난 인대는 수축하는 성질도 없어요. 그래서 인대나 관절이라는 구조는요. 한번 늘어났다면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 중에 많은 그 케이스가 하이퍼 엘버라 그래서 팔꿈치뼈가 이렇게 팔을 그냥 퉁 들어 올리셨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팔꿈치의 관절이 체중을 인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푸시업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체중으로 인해서 계속 인장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근육이 잡아주는 힘이 없으면 힘이 이쪽으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인대도 못 잡아주고 관절도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이퍼 엘보라고 하는 팔꿈치가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하이퍼 엘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고쳐지지 않아요. 근육이 아무리 세져도 그 자리에 있는 건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쓰는 게 맞느냐?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안 쓰려고 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성분들 중에 하이퍼 엘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까지 펴서 딱 쓰면 왜 쉽냐면 그게 바로 관절에 기대서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쓰려고 하시면 팔이 막 이렇게 덜덜덜덜 떨릴 거예요. 그쵸? 왜 그래요? 근육이 일을 더 해야 돼요. 결국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절을 잡는 관절낭이나 인대라는 단단한 구조가 관절을 제자리에 잡는 힘 더불어, 그리고 작은 근육이라고 하죠.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작은 근육들이 또 그 관절을 제자리에서 잡아주는 힘이 같이 동시에 써지는 게 대부분의 관절이에요. 큰 근육은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내 몸이 큰 부하를 받는 구간마다 굉장히 그쪽 관절에는 단단한 인대가 몸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들이냐? 아킬레스건. 인대와 건이라고 하는 성질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이쪽 옆에 있는 장경인대라고 하는 굉장히 팽팽한 인대. 고관절의 인대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장력이 세다고 해요. 고관절의 인대 중에 특히 이제 Y자 인대가. 그리고 목 뒤에 보시면 목덜미 인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니까. 그쵸? 머리를 잡아주는 인대도 힘을 써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몸이라는 구조는 어떤 인대의 힘, 그거는 인대가 근육처럼 파워를 내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인대가 어떤 힘을 내야 될까요? 짱짱하게 잡아주는 힘을 내야 돼요. 짱짱하게 잡아주는 힘. 제가 아까 얘기한 인대들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헐렁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대가 제대로 힘을 안 쓰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당 관절의 근육이 독박을 써요. 좀 과도하게 얘기해서 가장 쉬운 예가 있어요.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엉덩관절, 고관절의 인대예요. 그러면 고관절의 인대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요런 펜 하나 하고요. 휴지 같은 걸 준비하셔서 더 작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고관절의 인대가 약간 끈 같은 성질이니까요. 조금 작게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 정도 사이즈로. 그래서 자, 얘를 펜에 이렇게 한번 감아 보세요. 한번 감고 가까이 손으로 잡은 다음에 한번 싹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한번 꼬아졌죠? 그러면 요 꼬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펜이 안 빠지죠. 그쵸? 그리고 이 지금 휴지는 이렇게 꼬아져 있죠? 이게 고관절의 인대를 이해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고관절의 인대는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이 상태에서 지금 휴지가 이렇게 꼬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펜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팽팽하게 꼬아져서 펜이 뒤로 더 못 가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고관절의 인대는 신전을 제한해요. 이렇게 꼬아지는 힘으로.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굳이 꼬아져서 신전을 제한하게 만들어놨을까? 반대로 이렇게 하면 쑥 풀려버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펜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절의 인대는 신전을 하는 힘을 받도록, 팽팽한 힘을 받도록 만들어진 인대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잘못 아시는 게 체형 그 공부하시는 책 중에, 그리고 아마 그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그 책으로 공부하신 또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배워서 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플럼라인조차 제대로 못 잡으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플럼라인은 복숭아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플럼라인 관련 영상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잘못 하시는 게 복숭아뼈와 무릎의 3분의 2 지점이라고 배우시죠? 거기와 고관절이 일자로 되어 있어야지 그게 뉴트럴이라고 생각하시고 심지어는 거기를 플럼라인으로 잡으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몸은 발의 플럼라인이 어디 떨어져야 돼요? 발의 중앙에 떨어져야 돼요. 발의 중앙. 그래서 발의 구조도 그렇게 생긴 거고요. 자, 그러면 고관절이 왜 이렇게 꼬여있는 형태의 인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관절은요, 정상이 약간 신전된 게 정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종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네모로 접어서 바닥에 세우면 이렇게 넘어지죠. 그쵸? 그러면 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약간 중심점으로 이렇게 가면 세워지잖아요. 바로 이 위치예요. 발바닥 위에, 그래서 위에 골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신 것처럼 자꾸 만들면 하체의 정렬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세요. 복숭아뼈에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올라오게.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세워지는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바닥 위에 누가 있어요. 골반이 있고 가장 무거운 그 위에 몸통이 있어야 바로 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그쵸? 이렇게 고관절은 신전되는 힘을 내가 섰을 때 딱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킬레스건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이것들을 그 힘을 못 받고 서 있으신 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독박 쓴다 그랬죠. 누가 써요? 근육이 독박을 써요. 왜냐? 인대가 이렇게 딱 자기가 한번 끈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자기 길이를 유지하는 힘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지는 힘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풀려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잡아주질 않아. 이 끈은. 그러면 누군가 얘를 일로 끌고 와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쵸? 그래서 해당 근육이 독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당 인대 관절이 제 위치에 없어서 인대가 짱짱한 힘을 중력 라인에서 체중으로 인해 못 받게 되면 근육이 독박을 쓰기 때문에 나는 어떤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 근육이 커, 어디에 살이 쪄, 어디에만 자꾸 부가가 많이 돼. 이런 체형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자, 요렇게 신전된 힘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선생님들은 맨날 골반 전방 경사, 골반 전방 경사를 엉덩이 힘을 꽉 쥐어서 골반 후방 경사로 만드신다고 하지만 골반 전방 경사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런 식으로 골반만 이렇게 돌려서 될 게 아니고 이 힘을 못 받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 신전된 자리에 없죠. 그렇죠? 골반이 전방 경사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고관절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신전된 자리에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가서 신전된 자리에서 저 고관절 인대의 강력한 힘을 받아야 되고 또한 몸을 세워주는 그래서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둔근이라는 근육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고관절을 어차피 전방 경사가 돼 있다는 건 고관절이 굴곡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고관절이 굴곡돼 있으면 당연히 신전되는 인대의 힘을 못 받겠죠. 고관절이 굴곡돼 있으니까 신전되는 인대의 힘을 못 받아요. 그러면 누가 독박 써요? 고관절을 신전하는 근육이 독박을 쓰겠죠. 그래서 전방경사된 분들이 오리궁뎅이 체형이 많으신 거고요. 전방경사가 심해져서 구축이라고 하죠. 아예 편 자리로 잘 오지 않게 돼서 굳어버린 상태가 되신 분들이 엉덩이가 굉장히 크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방경사 이꼬르 오리궁둥이라고 외우시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체형을 공부하듯이 외우지 않아도 체형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솔루션의 운동을 내가 머릿속으로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의 체형만 보고도 쑥쑥쑥 지금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가 나오게 되시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요? 대둔근은 이미 독박을 많이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대둔근은 독박을 쓰고 있는데 대둔근 고관절은 굴곡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은 고관절에 신전 운동을 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관절을 신전하는 근육은 독박을 쓰고 있으면 고관절을 신전하는 근육 독박 쓴 이유는 왜 그래요? 구조가 거기에 없고 인대가 그 힘을 못 받아서 그렇다면 고관절을 피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고 고관절을 피는 스트레치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인대가 그만큼 굳어있고 관절이 그만큼 굳어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정적인 스트레치라고 하죠. 동적인 스트레치가 아니고 정적인 스트레치.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대는 탄단한 성질이니까 근육이 당겨도 그만큼의 힘을 못 받아요. 그럼 이 인대를 늘리는 것은 뭐야?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고 당기는 체중을 실는 이런 장력의 스트레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고관절을 피는 장력의 스트레치를 해주셔야 되고 힘은 누가 키워줘야 돼요? 기울어진 골반을 앞쪽, 뒤쪽에 대둔근은 이미 독박을 쓰고 있으니까 앞쪽에서 끌어올려주는 하복부의 힘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진 이 골반을 피는 정적인 스트레치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의 전방경사이신 분들을 운동시키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히려 과도하게
하체 힘, 대둔근의 힘을 과도하게 쓰면서 복부를 밀어내는 압력을 쓰면서 정작 고관절은 하나도 펼치지 않으면서도 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솔루션이 뭐냐면 전방경사의 해결을 후방경사로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방경사를 실제로 해보세요. 후방경사 그리고 하는 영상들 봐보세요. 다들 하체에 힘이 들어가고 엉덩이를 약간 말아내려고 하시고 골반을 뒤쪽으로 조금 더 가져오려고 하시거든요. 전방되어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져와서 그거는 내가 부족한 힘과 그리고 구축된 관절의 이런 위치와 인대 때문에 만들어진 잘못된 체형을 체중을 이용해서 대충 어디다가 지금 잠깐 갖다 놓는 것뿐이 안 되고 결국 그렇게 만든 내 체형은요 좋은 체형이 될 수가 없어요. 전방경사가 되어 있다면 이분은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관절이 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아니까 이 사람 전방경사 됐으니까 엉덩이에 힘 꽉 주시고 뒤꿈치를 더 꽉 누르셔서 골반을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전방경사를 솔루션을 해결한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전방경사된 상태를 이해하시고 운동적으로는 근육에 힘을 키워주셔야 되고 오히려 잘못된 운동을 배제시켜 주시면서 정적인 스트레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체형은 쉽게 내 맘대로 3개월 안에 바꾸기 힘든 게 정답이에요. 그거를 마치 내가 굉장한 실력이 있어서 3개월 안에 바꿨다고 나오는 사진들을 보잖아요. 결국 플럼라인 그거 보고 체형적으로 보면 3개월 안에 정말 좋아진 몸은 잘 없어요. 눈으로 보기에 사진으로 보기에 내가 좋아진 자리로 잠깐 보내놨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이어트도 3개월 동안 열심히 한 거 3개월만 풀어지면 다시 금방 살이 돌아오는데 체형은 그게 더 오랜 기간 축적된 거고 심지어 내가 그게 잘못된 것도 모르게 내 위치가 거기가 정상이 아닌 곳인데도 머리에서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모든 내 감각들이 여기 있는 게 정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고쳐지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몸이 빨리 고쳐지지 않는 것에 의의를 두셔서 내가 이것을 좀 제대로 이 회원님이 바뀌지 않았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일반 분들이라면 내 몸이 운동 조금 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길 바라시는 것도 어불성설이란 얘기예요. 대신에 바른 운동으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잡고 몸을 끌어오시면 좋은 건 뭐냐면요. 운동을 그만둬도 그 몸은 유지가 돼요. 운동만 했을 때 좋은 몸이 뭐가 좋은 몸이겠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잘못된 체형은 아까 얘기한 관절의 문제 그리고 근육의 문제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이게 잘못된 걸 인지하고 바로 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내가 운동을 그만둬도 그 몸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체형,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거고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 근육만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몸에서는 관절을 이해하고 관절을 잡고 있는 인대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인대를 어떻게 하는 부분은 무엇이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정적인 스트레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절을 작게 잡아주는 근육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작은 근육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근육들은 움직임을 잘 느끼기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장요근은 잘 느끼기 힘들어요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장요근은 원래 움직임을 굉장히 느끼는 근육이 아니다. 우리 몸 안쪽에 복횡근도 마찬가지죠. 자꾸 큰 근육처럼 움직임을 똑같이 느끼려고 하시니까 큰 근육 움직임을 끌고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근육들은 움직임을 못 느끼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예쁘게 제자리에 섰으면 걔네들이 서로 협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랄게요. 근육만이 아니고 관절과 인대, 관절낭 이런 것들의 성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